두 번째 시간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마 여기에도 제가 이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 따로 없구나. 그러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타임라인은 자, 컴프에 대한 이름이 일단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타임 마커를 이용해서 제가 쭉 드래그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잘 안 써지는데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앞에 얘는 I 버튼이라고 해서 I 버튼. 해당되는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레이어들을 끄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는 사운드, 이건 뭐냐면 오디오가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활성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올까요? 지금 여기에는 오디오가 있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디오가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있다. 치면 mp4 제가 동영상 파일도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놓고 들어가 놓으면 여기가 그냥 보세요. 자, 이런 동영상 파일인데 이게 활성화가 되죠. 왜? 사운드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클릭 보면 웨이브로 해서 사운드가 나오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조용히 머물러 있는 이곳 합천, 깨끗하고 변함없는 도시. 이런 식으로 동영상 파일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파일들은 사이즈가 커요. 이 제 컴포지션 창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각각 레이어를 채울 때는 이렇게 레이어의 트랜스폼에서 이게 fit 컴프라고 했어요. 이거는 위드와 헤이트가 똑같이 제 컴프에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보시면 얘는 트랜스폼 보시면 얘는 fit 위드 값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비율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딱 맞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운드가 들리지 않지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플레이가 조용히 머물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야지만 리얼로 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솔로 버튼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레이어만 이렇게 각각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솔로 버튼. 얘는 락 해서 작업이 끝난 것들은 걸어두면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뭘 할 수도 없고. 자, 여기는 뭐냐면 내가 작업을 다 끝냈어요. 되게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 선택을 눈금을 딱 해서 여기 위에 있는 항상 여기 위에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얘를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고 얘를 끄고 이렇게 놓으면 이 컴포지션 창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타임라인 창에서만 가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 이거는 플레인 브랜딩 기능이라고 해서 이거는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기능이 있고 여기는 순서, 이건 모드, 이건 페어런트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5번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걸 해야겠다. 각각 해당되는 하나씩 선택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돌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트랜스폼이라고 있고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에는 앵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기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움직임을 줄 때는 설명해 드렸지만 이 기본 속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키프레임 방식의 애니메이션이에요. 키프레임 방식. 그래서 항상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즉 뭐냐? 자,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있어야 그걸 인식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포지션 선택을 하고요. 포지션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앞에 있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X축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그럼 이 뒤에는 뭐냐? Y축이에요. Y축. 그래서 X축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Y축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스케일은 마찬가지도.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케일 모양에 보시니까 이렇게 링크 표시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얘는 똑같은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얘를 사이즈 키웠더니 어떻게 해요? 깨지죠. 줄여도 깨져요. 자, 얘를 해상도를 100%로 놓고, 여기에는 해상도예요. 그 사이즈 해상도 풀로 놓고 보시면 실제의 크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실제 크기 이 창만 보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1번 옆에 있는 1번 좌측 1번에 보시면 위에 물결 모양의 요런 아이콘이 있을 거야. 키보드 밑에는 자, 탭 버튼이 있고,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갔다가 마우스 갖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얘만 이렇게 사이즈가 딱 커지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커지고요. 단축키가 같이 먹네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사이즈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저는 여기에 풀 사이즈고 이렇게 하나씩 사이즈를 크게 볼 수도 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작아지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사이즈를 좀 더 키워 넣어 볼게요. 보면 자, 해상도가 크면 이렇게 깨지겠죠. 얘는 지금 픽셀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100%로 놓고, 자, 얘를 클릭을 딱 해보면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는 뭐냐면 X축, Y축 따로 이렇게 스케일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포지션도 X축, Y축, 그죠? 그 다음에 이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따로 로테이션, 이렇게 로테이션, 오파시티는 투명도 이런 가 있고요. 이 앵커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투명도를 제외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움직임을 줄 때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하단으로 있냐, 그죠? 그래서 이 하단에서
맞춰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맞춰서 다시 스케일을, 이럴 때는 위아래가 더 차이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또 로테이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줄 수 있겠죠. 좀 더 재밌게 해본다면, 자, 일단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있어요. 리셋. 그래도 리셋. 처음 값으로 다시 리셋. 그죠? 얘도 내가 돌려놓고 선택해놓고 리셋 시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오파시티도 해놓고 리셋.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네. 로 하면 오른쪽 마우스, 아이고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줘볼게요.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포지션. 네, 먼저 이 식으로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2프레임에서 Y축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고요. 얘가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놓으면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키보드에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그래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1프레임씩 이동. 그죠? 1프레임씩 이동.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페이지 업 다운 눌러보세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하면 얘는 10프레임씩 이동합니다. 10프레임씩 이동.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프레임에서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네, 다시 하나, 둘 프레임에서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카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스트 누르면 이렇게, 그죠? 다시 하나, 둘.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선택을,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C, 그죠? 하나, 둘. 페이스트 단축키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갔다가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 해서 앞에 있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자, 키프레임을 하나씩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그죠? 키프레임 만들어서 선택,
내려오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축을 90, 축을 110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는 다시 100 사이즈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뒤로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얘는 제대로 하려면 이 중심축이 원래는 이렇게 하단으로 와 있어야 돼요.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중심축을 하단에 놓고, 그래야 얘가 바닥이라고 치면 바닥 레이어 솔리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면을 만들어 줍니다. 아마 칼라 하나 놓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릴 때, 자, Shift를 누르고 움직여 보면 정확하게 X축, Y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닥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다시 뽑아놔서 축을 아래로 놓고, 처음에 자 Shift 눌러서 처음에 이렇게 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튼 누른 다음에 하단으로 딱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이렇게 떨어질 때 사이즈를 스케일을, 얘는 100이지만 처음에는 홀쭉하게 90, 110 이런 식으로 단위는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하나 둘 셋, 포션에서 약간 위로 살짝 반동을 줬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올라간 값을 컨트롤 C를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컨트롤 V 이렇게 놓고 다시 하나 둘 셋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둘, 다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약간 좀 더 내려야겠죠. 이렇게 다시 하나 둘, 바닥 다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는 살짝 또 95, 여기는 105, 그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시 얘는 105, 95, 사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105, 옆으로 약간 짜부, 90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는 수착을 좀 줄여서 92, 98,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 넣는 방식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얘 보시면 아까 제가 스케일에 관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자, 3번을 해볼까? 자, 스케일을 키우면 깨진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자, 포토샵에서 보면 얘는 텍스트 레이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벡터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텍스트는, 그죠? 일러스트처럼. 그래서 이 속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속성을 내가 이미지로 인식을 하지만, 선택을 하지만, 내가 선택을 하고 여기 레이어에서 create 가서 convert to edit table text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면 얘는 바뀌죠. 속성이 다시 얘는 텍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4번도 네, create 가서 convert to editable text 선택. 네. 얘도 convert to editable 선택. 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안 된 게 5번, 1번이죠. 5번, 1번, 4번, 3번, 2번이죠. 자, 여기서 해 놓으면 내가 여기서 텍스트를 눌러서, 그죠? 4번 선택을 하고 하면 내가 숫자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더블 클릭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아까처럼 여기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8번 변화를 줬어요. 1번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변화가 없죠. 왜? 편집 모드 바뀌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제가 자 1번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번에 대한 거를 제가 선택을 해서 컬러를 더블 클릭할게요. 선택해서 컬러를 내가 바꿨다. 얘는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포토샵만 해당이 됩니다. 일러스트 파일에서 텍스트를 써서 갖고 왔을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포토샵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X가 딜리트 하고요. 자, 여기에도 제가 다시 컬러를 바꿔볼게요. 5번에서 선택을 하고 컬러를 다른 컬러 안 쓴 컬러 뭐였을까? 네, 이런 컬러로 바꿨다고 치고요. 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이유는 네, 모드 값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각각 한번 움직임을 줘보겠습니다. 포토샵 여기서 자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여기 단축키는 A, P, S, R, 얘는 T예요. T. 그래서 포지션의 P, S, T 눌러야 돼. T.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하나씩 바뀌죠. 그다음에 Shift 눌러서 다시 S 추가, T 포지션, 로테이션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얘는 요 P, 얘는 S, 얘는 로테이션, 얘는 T. 단축키 많이 쓰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단축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 이 단축키로 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Shift 누르고 포지션 Shift 누르고 그 상태에서 S 누르고 파스티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바뀌면 포지션 P, 네, T, Shift 누르고 S, R, T, 그죠? 그 다음에 포지션, 네, 앵커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해보면 일단 포지션만 가져 볼게요. 포지션 P 선택하고 이쪽에 있는 선택을 하고 얘가 네, 1초에 2초 정도 그때 좌우로 이동 이렇게. 그 다음에 제로도 마찬가지로 제로는 네, 한 이
정도 있을 때 포지션 클릭, 네, 좌우로 이동.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3번 큼지막하네요. 3번은 밑에서 위로 올라 볼까요? 네, 버튼 얘는 지울게요. 3번 포지션 클릭. 네, 3번은 처음부터 있게 이 정도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 이 정도? 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2번 포지션 선택. 2번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까요? 네, 그리고 1번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포지션 안으로 이렇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타임워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움직여 놓고 하면 여기서 계속 반복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자, 오파시티도 한번 추가 볼까요? 5번에 대한 여기서 추가 Shift T 눌러서 오파시티를 살짝 죽이고, 4번도 여기도 T 눌러서 오파시티, 3번도 T 눌러서 오파시티, T 눌러서 오파시티,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네, 제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선택을 하고, 자, 단축키 U 눌러보세요. U 눌러보시, 선택을 하고 단축키 U 눌러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는 속성만 보여주죠. 다시 U 닫고 U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죠? 이렇게 해서 U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어런트 트랙 매트는 또 이어서 제가 다음 주차에만 설명드릴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자, 좀 끊었다가 네, 잠깐 쉬었다가 이처럼 얘도 한번 그냥 세이브 한번 할게요. 세이브 해줘. 테스트. 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자, 요걸 한번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 이제 프레임 편집을 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